먼저 문자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어학자들이나 이 문자학자들은 음성 언어에 대응하는 시각기호라고 문자를 정의합니다. 기호는 어떤 형식과 내용이 대응될 때 기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성 언어는 왜 기호인가? 우리의 말소리는 소리라는 형식의 뜻이라는 내용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기호입니다. 언어도 그래서 기호입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더 작은 단위가 뭐죠? 일반적으로 단어라고 합니다. 문자라는 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이 어느 단위의 어떤 단위와 대응을 하느냐. 그래서 한자 같은 것은 단어에 대응하는 문자이고, 우리의 한글 같이 또는 영어의 알파벳 같이 이런 것 등은 음소 단위에 대응을 합니다. 우리말은 음절이 아주 쉽습니다. 우리말은 우리말 표기법에서 음절 단위로 합쳐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소나무, 예를 든다면 영어 같으면 SONAMU 이렇게 쓸 텐데, 우리는 SO를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NA, 나를 한 덩어리로, 무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비로 지우는 게 우리는 음절 단위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만 세면 우리나라는 음절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소가 뭐냐? 그런데 이게 음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요, 그 다음 단위가, 지금 영어의 알파벳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한글은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음소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쉽게 얘기 드린다면은 우리의 자음, 모음이 음소입니다. 이 단위에 대응되는 것이 문자가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표의 문자라는 것은요, 뜻과 관련된 것을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는 크게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로 나뉘어집니다. 문자가 제일 처음에 발달되게 된 것은 그림에서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그러면 문자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요, 문자는 모든 보는 사람들이 같은 의미를 느낍니다. 문자와 이 그림과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이 픽토그램에서 넘어간 게 바로 표의 문자입니다.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중국의 한자, 이 이집트 문자가 표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표음 문자는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표음 문자를 사용합니다. 표음 문자는 또 뭐로 나누어지느냐 하면은요,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음절 문자는 그러면 현재에 있는 문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의 가나 문자입니다. 음소 문자는요, 우리의 한글이라든지 영어의 알파벳, 이것이 음소 문자가 됩니다. 중국이 문맹률이 너무나 높아서 1949년부터 개혁을 해가지고 문자 개혁을 해서 지금은 간체자가 한 3,000여 자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국을 갔었어요. 근데 그 북경에 있는 식당에서, 아니 그 음식 메뉴 중에 무슨 면 하는데 얼굴 면자가 잔뜩 쓰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면자가 무슨 면자인지 알아요? 국수 면자예요. 앞에 그 보리맥자 옆에다가 얼굴 면자를 쓰면은 국수 면자예요. 그러면 국수 면자와 얼굴 면자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이미 같은 소리가 나면은 같이 표기한다. 이거는요, 중국 문자가 포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은 지금 음절 문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영어의 음절수는 얼마나 될까요? 영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모음 앞에, 어두에 모음 앞에 자음이 3개까지 옵니다. 스트라이크는 I 앞에 STR 자음이 3개 오죠. 우리는 자음이 하나밖에 오질 않죠. 그러면 하나에서 3개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한글을 채택한 이유가 음절 문자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음절 수가 많고 음절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수한 문자는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있던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를 하고, 문자가 없던 시대를 선사시대를 합니다. 왜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음성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입니다. 음성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과 기억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시각기호에 의한 기록은 오래가고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문자도 표기의 수단이고 음성 언어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적을수록 효용성이 큽니다. 경제성이 높다는 거죠. 왜 표의 문자가 사라질까요? 단어의 수만큼이나 문자의 수가 많고, 그게 이제 표의 문자가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 음소수는 자음 19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21개 합치면 40개 밖에 되질 않아요. 다시 해서 40개 문자로 무궁무진한 언어를 기록한다. 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 그 다음에 음절 문자에서 음소 문자로 경제성, 곧 문자의 수가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결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간결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자, 여러분들 저 한자가 제일 복잡한 문자가 뭔지 아세요? 용용자 4개를 한번 써보세요. 이런 문자 얼마나 복잡합니까? 문자의 형식이 간결하고,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것은 수가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문자의 우수성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이 이것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체계성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규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음소 1문자가 대응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도 같은 음소 문자입니다. A라는 문자는 R라고 소리 나고 E라고 소리 나고 E라고 소리 나고 온갖 이중모음으로도 소리가 납니다. 한글은 어때요? 기억이라는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가 납니까? R라고 적어놨는데 R라는 우리의 문자가 R라는 소리가 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일음소 1문자 대응에 가장 원칙적으로 부합하는 문자이지요. 두 번째도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끼리의 상관성이라 하는데요. 특히 한글은 문자가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예를 든다면 기억과 키역, 쌍기역. 이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키역은 획을 하나 더 더했죠. 그 다음에 키역은 기역자를 2개 쓴 것이죠. 이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 때는 문자의 형상에 음성 차질이 체계적으로 반영됐다는 거죠. 디귿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래 디귿은 가장 약한 소리인 설음의 니은에서 획을 하나 더해서 디귿이 됐죠. 다음에 디귿에서 획을 하나 더 더해서 티읕이 됐죠. 문자의 형상에 음성 차질이 체계적으로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F와 V가 무슨 상관성이 있나요? 같은 자리라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상관성이 있는데 문자의 모양에는 전혀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문자의 상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음 문자의 단점은 뭘까요? 그림 문자는 보는 순간에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달기라는 글자를 영어의 로마자 표기처럼 디귿, 니을, 기역 이렇게 옆으로 쭉 나열해 보십시오. 아메리카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음절 단위로 딱딱 묶어서, 아까 나무, 소나무처럼 음절 단위로 묶어서 하면 빨리 뜻을 파악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와 같이 달기라는 글자를 묶어서 표기한 거와 옆으로 쭉 나열한 거와 비교해보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는 우수할 뿐만 아니라 표기법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 특히 이 제프리 샘슨이라는 사람은 표음 문자 중에 피처 라이팅 시스템이라 해서 자질 문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 자질 문자라는 것은 뭐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금방 우수한 문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 길이의 상관성이 있다. 특히 문자에는 음성 자질이 문자의 형상에 체계적으로 반영된 것을, 이런 것을 자질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문자의 발달 과정은 그림에서 그림 문자가, 그 다음에 표의 문자가, 다음에 표음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음 문자 중에서도 음절 문자, 음소 문자, 자질 문자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한글은 이 우수한 문자의 기준에 전부 부합하고 그걸 다 갖췄다는 거죠. 음소 문자는 다른 표의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보다도 경제성이 뛰어나죠. 다시 해서 음소 문자는 문자 수가 가장 적습니다. 경제성을 갖추죠. 더군다나 한글은 음소 문자이니까 가장 수가 적죠. 그 다음에 우수한 문자의 가장 큰 기준은 어떻게 본다면 간결하고 쉬워야 되겠죠. 그 간결하고 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부적인 체계성과 원리를 갖췄다는 것이죠. 한글은 한 음소에 한 문자가 대응되는 이 규칙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이 음소 문자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은 가장 쉽고 간결한 내부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문자 길이의 상관성, 특히 한글은 음성 자질, 이런 것을 규칙적으로 대응되어야 되죠. 이런 문자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종대왕은 이런 표음 문자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